유압식 엘리베이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구조와 원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유압식 승강기는 펌프에서 발생하는 유압으로, 우리 여기까지 전기식은 전기로 통해서 전동기를 돌려서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동력으로 이렇게 모터를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시브, 그러니까 도르래를 돌려서 끈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유압에 실린더와 플런저를 움직이는 그 구조로 움직이는 승강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원리와 구조는, 우리 유압식 엘리베이터 원리를 본다면 작동유, 그러니까 실제로 작동유라는 것은 그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기름, 그 기름을 통해서 실린더로 이렇게 보내주면, 기름이 들어가면 그 실린더 안에서 그 작동유가 이렇게 보내주는 그 압력에 의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그 빠져나오는 부분이 플랜저라 보통 그런데요. 그렇죠? 플랜저를 작동시켜서 칼을 올리거나 내리게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오일의 온도가 보통 우리 상온에서 쓰는 온도가 영상 5도에서 60도. 잘 생각해보면 아까 5도에서 40도도 나왔는데, 그죠? 기계실의 온도가 48, 5, 40 그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는 5에서 60도예요. 보면 오일이니까 어떤 사람의 공간보다 이 기계 자체가 사용돼요. 근데 뭐 영하로 떨어지면 좀 아무래도 점성이 많이 떨어지거나 오일이 뭐 얼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영상 5도에서 60도 정도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작동유라고 보통 표현을 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우리 잠깐 유압식 엘리베이터를 잠깐 본다면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승강로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승강장에 이렇게 이제 발판이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서 있어서 이제 문보다 더 크네. 문이 이렇게 딱 승강장 문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제 여기가 이제 카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해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교재도 이제 잘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카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기계 장치들이 보통 기계실이 상부에 있어야지 정상인데,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유압 장치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상부에 어떤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면 집적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우리 기어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여기에다가 우리 원기어나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이렇게 회전축을 돌리면은 또 아니면 실린더를 이렇게 뽑아서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또 그러면은 이게 실린더를 통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이 실린더 안에 플런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들어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고, 요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작동유 안에 있는 기름은 이렇게 별도의 기계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오일 탱크에 그 오일이 있고, 오일 탱크를 밀어주는 뭐 전동기나 뭐 펌프 같은 것들이 이제 자꾸로 해서 돌아가면서 오일의 압력을 토출력이라 그러죠. 발생시키면 올라가고, 또 빼주면은 이게 또 내려가고, 이렇게 작동하는 이 구조가 유압식 엘리베이터 구조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기계실이 옆에 있어도 되겠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실린더와 기계실이 좀 멀어지면은 이제 어떤 유압의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좀 근처에 가까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유압 엘리베이터의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기계실의 배치가 대부분 전기식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상부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다른 것에 비해서 옆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고 또는 아래다가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자유롭다는 거. 그러면 건물을 외형 설계를 할 때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은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렇게. 그리고 기계실 하부에 있어서 건물 최상층에 하중이 걸리지 않는다는 게, 이게 우리 전기식 엘리베이터 정상 위에 이게 기계실이 있으면 기계 장치의 모터의 제어 반에 엄청나게 하중이 건물 맨 위에 걸려져 있어요. 그러면 하중이 발생해요. 그렇죠? 이런 하중이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승강로 상부가 그런 아까 복잡한 장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했죠. 아까 그림에서도. 그래서 승강로 상부가 복잡하지 않고 별도의 공간이 뭐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뭐 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 뭐 대피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유압식 엘리베이터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겠죠. 물론 모든 게 장점만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단점을 보면 균형추가 없어요. 그렇죠? 아까 보시면 이렇게 그냥 카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추가 없이
그냥 카만 바로바로 그 펌프의 압력을 의해서 움직이니까 전력의 소비가 좀 커요.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실린더와 플런저에 의해서 움직임으로 속도와 행정거리가 제어됐어요. 행정거리라는 건 왜 우리 내연기관이라고 자동차 엔진을 얘기할 때 행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 사이클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피스톤이 이렇게 실린더 안에서 왔다 갔다 한 번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발길을 한 바퀴 돌리는, 그래서 내연기관, 행정기관이라 그러기도 하죠. 왕복운전은 갔다가 오는 거, 갔다가 다시 오면서. 근데 갔다가 왔다가 하는 거니까 플린저가 TV 광고에 보니까 어떤 거는 뭘 뽑으니까 쭉 한도 끝도 없이 뽑아져서 나오는데, 그럴 수는 없겠죠.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겠죠, 길이가. 그만큼만 나갈 수 있고, 그만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행정길에 제한이 있으니까 높은 거, 이런 거, 멀리 이런 거는 못 가겠죠. 그래서 실린더에 따라서 속도와 행정거리에 제한이 좀 있다는 거. 그리고 별도의 공회전 방지 장치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모터나 펌프를 이제 구조할 수 있는, 이외에 모터가 한번 쭉 올라갔어. 작동률을 쭉 뽑아줬어. 그러면 얘는 돌아가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공회전이 되면은 이게 더 압축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빼줄 수 있는, 이거 뭐 바이패스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밸브 장치가 필요해 있어서 그거를 압력을 좀 빼주고, 최상치가 왔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조금 모터 제어와 이런 것들, 펌프 제어에 조금 더 복잡해진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유압식 승강기는 구동 방식에 따라서 이제 직접식, 간접식, 팬더그래프식, 첫 시간에 한번 공부 잠깐 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직접식 한번 볼게요. 직접식은 이게 어제 실린더와 플런저의 바로 카가 장치가 바로 아래에서 위로 탁 연결돼서 위아래로 그대로 바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실린더와 플런저가 칼을 직접 구동하는 방식으로 실린더의 길이는 뭐와 똑같아? 이 승강기 카가 움직이는 행정기류와 동일해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기류와 승인이와 동일하다.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상정지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 어떤 게 떨어졌을 때 칼을 딱 잡아줘야 될 거, 파이널 리미트도 주고, 또 감속 장치가 이렇게 해서 이거 위험해, 속도 줄여, 막 이런 것들 필요하지 않고, 뭐해? 바로 실린더에 딱 이렇게 연결돼서 위아래로 내려주니까 얘가 그냥 멈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실린더가 아래 있으니까. 구조도 간단하고, 또 면적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별도의 시설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고, 그거 실린더만 딱 땅에다 박아놓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그 실린더가 실린더 보호관 속에 이제 보호를 해서 어디에 갈까요? 이 카 밑에 있어야 되니까, 이 긴 부분이 들어가니까 땅 속에 묻어야 해. 그러다 보니까 땅도 파야 되고, 또 본토 건물의 아래에 보면은 어떤 기저시설이라든가 주차장,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반시설, 또 베이스, 그 다음에 또 기초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게 들어야 되니까 어쩌면 설계가 좀 복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치가 좀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 있습니다. 우리 간접식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간접식은 어떤 거냐? 실린더와의 로프와 도르래, 우리 권상기 같이 로프와 도르래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실린더 끝에, 그래서 요게 이제 하면서 이 실린더가 움직임이 로프와 도르래가 움직임으로 전환해서 끈으로 이렇게 이제 칼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전기식 엘리베이터도 비상정지 장치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파이널 리미트도 다 있어야 되고, 실린더는 지상에 설치할 수 있어요. 다행히. 그렇죠? 굳이 꼭 거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별도의 보호관이 불필요하고 점검도 용이해요. 땅속에 없으니까. 근데 실린더에 무게까지 가해져서 부하로 인한 바닥의 치마가 커요. 왜냐면 이게 무거워져. 실린더에 또 기름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어떤 치마가 크고 그게 다 무게중심이 쏠려 있으니까 이런 단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저번에 팬더그래프 한번 봤었어요. 사진으로 이렇게 봤죠? 접혀져 있는 거. 인부들이 이렇게 딱 접혀져. 우리 그래서 자동차, 제크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돌리면은, 돌리면은 이렇게 또는 누르는 것도 있죠? 올리면 이렇게 접혀져 있던 기가 쭉 올라오면서 차를 들어오죠. 타이어도 뺄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제키를 생각하는데 팬더그래프식 엘리베이터는 그렇게 실린더를 이용해서 하부에 장치한테 팬더그래프, 접혀져 있는 이게 접촉 기구가 이렇게 펴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아래 실린더와 피스톤을 이렇게 밀어내서 이거를 아래축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이게 점점 펴지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팬더그래프를 승강시키는 장치인데, 이거 어떨까요? 이것도 하부에 실린더가 있기 때문에 얘가 멈춰버리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상정지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땅을 많이 팔 필요 없고 팬더그래프 안에 실린더를 묻으면 되니까 같이 구조를 하면 되니까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자, 우리 잠깐 보시면은 집접시 엘리베이터 한번 볼게요. 이게 땅인데 이렇게 땅에다가 이게 실린더를 보호관을 딱 씌워서 이렇게 좀 넣어놓고 이 보호관을 위해서 플런저에 의해서 이렇게 내리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땅을 팔 수 있고 또 이게 바로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비상 정지 장치는 필요 없겠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간접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땅에 관리하기 힘들어졌어, 실린더를. 그러니까 실린더를 옆으로 이렇게 딱 뺐어요. 그래서 기다 보니까 요 실린더를 땅 위로 이렇게 올려서 플런저가 이렇게 쭉 튀어나오면 요 로프가 이렇게 도르래랑 이렇게 걸린 것들이 쭉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칸은 안내 레일, 주행 레일에 매달려서 이렇게 거기에 고정된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하겠죠. 그래서 실린더 자체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리면서 그 도르래 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요. 그냥 팬더그래프식은 아까 말씀드린 이 팬더그래프라고 이게 접혀져 있는 접착 기구가 이렇게 압축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요거를 펴줄 수 있게끔 이렇게 실린더와 피스턴을 또 이제 실린더와 플런저를 연결해서 여기 이제 밀어주면 여기에 밀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잡아당겨주면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집접시처럼 묻은 게 아니다 보니까 굳이 아래에서의 역할도 해주셔서 비상정지 장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 이렇게 돼 있고요. 물론 이제 요것도 제약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위로 올라가는 제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유압장치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유압장치 승강기는 펌프를 통해서 나와요. 이 펌프를 통해서 그래서 유압의 양과 속도를 통해서 카의 속도를 조절하고 우리 다양한 밸브를 이용해서 이제 배관에 이렇게 형성되면 유압 밸브를 통해서 이게 밸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에서 어떤 속도라든가 뭐 오일이 흐름을 방향을 바꾼다든가 조금 이게 옆으로 좀 세게끔 만들고 또 보충시켜서 전환시켜서 한다든가 그래서 어떤 제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 우리 이제 전기 제어반처럼 이렇게 기름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 이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실린더와 플런저가 돼서 실제로 동력을 발생하니까 그래서 밀어주고 또 잡아당겨 주면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 주니까요. 그래서 실린더는 원통형 관에 유압이 가해지는 거예요. 실린더 이렇게 원통형. 우리 주사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사기. 그래서 주사기 안에 있고 이게 이제 거기 안에 기름이 쫙 토출류가 쭉 들어오면 그 압력에 의해서 이제 안에 있는 우리 주사기도 보면 안에 바늘에 뭐 물이 쭉 빠지듯 그 압력이 저기 플랜저 앞에 달려있는 플랜저가 쭉 뽑아져 나오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실린더는 강관으로 만든 관 형태로 그리고 행정거리가 긴 경우에는 보호관을 넣어서 행정거리가 길다는 건 그만큼 길게 만들어진 거니까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고 중간에 어떤 충격을 받을 수도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보호관에다 넣어서 파손을 좀 방지해야 된다는 거. 이 정도는 이제 상식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볼까요? 플런저는 실린더 내에 유압을 가하면 밀려 나오는 부분 또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밀려 나오는 부분으로 실린더와 공간 어떤 사이에 유체의 누설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패킹을 써야 되겠죠. 그쵸? 압력을. 근데 그 세는 걸로 다 세면 그 힘이 분산되거나 빠지니까 동력 전달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높은 압력에서 견딜 수 있게 우리 두께가 조금 두꺼운 관으로 된 강철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실린더에 이탈되거나 최대의 작동 상태에서도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거 쑥 길어져 나는데 똑 빠져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빠져나면 그렇고 아까 이제 잭이라는 표현이 잠깐 나왔는데 잭은 그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실린더와 램의 조합체 어떤 이렇게 유압 기구가 아까 실린더와 플런저 있죠? 램이라 그러기는 그런 조합체를 잭이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어들이 지금 혼용돼서 막 쓰는 경우가 있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어렵진 않아서. 그래서 잭이라는 거를 이렇게 한다 보면, 유압이 들어가면 이제 실린더가 이렇게 이렇게 관관이 있으면, 그 아래 이제 플런저가, 이렇게 있어서, 요게 이제 유압을 통해서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구조. 또 2단으로 만들면 좀 더 작은 게, 그럼 조금 더 멀리 나갈 수 있겠죠. 2단, 3단 만들면, 이렇게. 자, 펌프와 밸브 한번 보겠습니다. 펌프는 다음 조건에 좀 만족했는데 펌프 같은 조건은 한번 보시면 똑같이 상식선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압력 맥동이 작아야 된다. 압력 맥동, 맥동 뭘까요? 어떤 흐름의 움직임. 그래서 우리 보면 맥동하면 우리 심장박동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름이 계속 오는 게 아니라 퉁 펌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아갈 때 힘을 주면서 이렇게 퉁퉁퉁퉁 하면서 이 힘이 계속 모여져서 한 방향으로 쭉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이렇게 한번 큰 힘으로 쳤다가 잠깐 휴지기가 또 큰 힘으로 쳤다가 하면 이게 어떨까요? 충격파가 이렇게 가면서 맥동, 그래서 압력의 맥동, 그렇게 충격파가 이렇게 어떤 주파수 같이 이렇게 걸 맥동이라 하는데, 이게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이게 모터 같은 게 자동차가 생각해봐요. 자동차가 가는데 바퀴가 돌다가 좀 멈췄다가 돌다가 멈췄다 그러면 가다가 좀 섰다가 가다가 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편안하게 계속 돌아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오일도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그냥 흘렀다가 멈추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맥동이 작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동 그렇게 하면 소음이 심해. 막 이렇게 진동하고 막 퉁치고 그리고 소음과 진동이 작아야 되겠죠. 그리고 펌프의 토출량과 속도는 비례해요. 토출량이란 나와 뿜어져 나오는 양, 그리고 속도. 양이 많으면 속도도 증가하겠죠. 거기에 비례해서. 그렇죠? 이렇게 속도와 토출량은 비례한다. 일반적으로 강제 속류 중에 스크류 펌프가 쓰는데, 스크류 이렇게 우리 웜 기어처럼 이렇게 유압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돌아가는 회전력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면서 기름이 계속 뽑아져 나가는, 그래서 스크류 펌프가 사용된다는 거. 그다음에 압력 맥동, 아까 말씀드린 압력과 토출량이 주기적으로 큰 폭으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크면 작고 막 계속 둥둥둥둥 칠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진동 소음이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맥동이 작아야 된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유압을 또 우리 작동유를 이렇게 제어한다는 건 뭐 멈춰라, 가라, 이쪽으로 가라, 막 이렇게 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할까요? 뭐 전기 같은 거는 껐다 썼다 이렇게 차단시키고 흐르고 차단시키는 거를 이렇게 기구들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밸브를 사용하면 좋아요. 밸브. 왜? 기름이니까. 그래서 밸브에서 우리 제일 먼저 릴리프 밸브가 있어요. 릴리프. 뭔가 이게 편안하고 조금 늘어지고 이렇게 하는 안전 밸브가 있습니다. 릴리프 안전 밸브. 그래서 압력 조절의 밸브에 하나서 어떤 거예요? 압력이 너무 세. 그리고 과도한 압력. 특히 우리 아까 전격 용량 120%, 125% 얘기했는데 125%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바이패스는 그냥 옆으로 똑같은 방향인데 옆으로 패스하게끔 만드는 걸 바이패스라 보통 그러죠. 그래서 회로를 열어서 오일 탱크, 원래 작동유가 모여져 있는 그 기본 탱크, 그걸로 다시 보내서 압력 상승을 방지하는 거예요. 왜? 분산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다 쏠리면 압력이 돼서 실린더가 터지고 그다음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방지하는데, 릴리프 밸브의 전부하 압력 140까지. 얼마예요? 140까지입니다. 전부하 압력. 기름이 140%의 압력으로 이상까지, 그러니까 해더라도 제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140 이상 나면 이제는 다 보내버린 거예요. 바이패스로. 그리고 펌프와 체크 밸브 사이에, 어디에요? 펌프와 체크 밸브 사이에. 그래서 140 펌프와 체크 밸브 사이 과도한 압력. 이렇게 우리 릴리프 밸브였습니다. 안전 밸브. 자, 그럼 방금 체크 밸브가 나왔는데 펌프와 체크 밸브 사이에 된다니까, 이거는 체크 밸브는 그러면 릴리프 밸브 앞에다가 펌프 밖에다가 하겠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체크하는 거, 체크 들어왔어 나가는 거 체크하지 않고 들어오는 걸 체크한다 생각하세요. 그럼 체크 밸브는 한쪽 방향으로만 오일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방향 갔다가 얘가 좀 밀렸어. 그럼 뒤쪽으로 와. 그럼 다시 올라가려다가 뿜어졌는데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딱 한쪽으로 하는 역저지 밸브라 그러는데 한쪽으로 하는 거. 그래서 펌프와 차단 밸브를 설치하고 어떤 원인이든 오일의 역류, 카의 자유낙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오일이 역류해. 쭉 뿜어져 왔어. 근데 힘이 떨어졌다고 잠깐 펌프가 멈췄어. 근데 이게 쭉 떨어져 버려요. 오일이 역류해버리면 이게 쭉 떨어지면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오일 낙하 방지하는 역할을 한 거에 체크 밸브였습니다. 그러면 상승용 유랑 제어 밸브, 우리 상승용 유랑 제어 밸브는 뭔가 볼까요?
보면 실린더 내에 들어가는 오일을 조절해서 실린더 내부에 들어가는 오일을 조절하면 요량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 탱크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왔어. 그럼 오일 탱크로 다시 가. 그래서 탱크로 돌아오는 유량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상승할 때 이제 실린더로 들어가는 거를 제어해서 좀 뽑아내요. 적당히 보면 힘도 약해지고 천천히 멈출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어떻게? 상승용 유랑 제어 밸브였습니다. 그러면 하강용 유랑 제어 밸브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강 시에는 우리 오일 탱크로 돌아오는 오일을 제어하는 밸브로서 이번엔 오일 탱크로 돌아와요. 왜? 하강이니까. 아까는 상승이었으니까 실린더도 뭐였지만, 그래서 층 사이에 멈추게 되면 수동식 하강 밸브를 열어서, 그래서 카가 자정으로 서서히 내려오게 하강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얘기는 우리 전철에 보면 가스나 기압, 공기압으로 이렇게 문을 열고 닫는 실린더 구조가 돼서 보면 문을 수동으로 열게 되면 보통 전철에 어디가 우리 승객석 옆에 보면 우리 밸브가 하나 있어요. 밸브를 연 다음에 손으로 여세요. 이렇게 안내가 돼 있죠. 그 얘기는 안에 가스나 어떤 유압이 차 있으면 그 압력에 대해서 문이 열리지 않는데 요거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압력이 해제되기 때문에 손으로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렇듯이 우리 하강시에 오일 탱크로 돌아가는 건데 요거를 어떻게 층 사이에 멈춰서 수동식으로 하강해야 된다. 그러면 수동 밸브를 이렇게 잠깐 전환해서 열면 그 기름이 빠지니까 압력이 빠지면서 카가 자중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하강할 수도 있다. 자, 하강용입니다. 하강용. 자, 스톱 밸브입니다. 스톱은 말 그대로 뭘까요?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 스탑 하듯이. 그래서 유압 파워 유닛과 실린더 사이에, 이거는 뭐 위치보다는 이게 더 중요해요. 수동 조작 밸브예요. 아까 우리 피트 기계실 이렇게 바닥에 갈 때 뭐 할 수 있어요? 정지 버튼이 있었죠? 그쵸? 그래서 정지 버튼을 해서 점검할 때 하는. 그래서 우리 수동 조작 밸브로 게이트 밸브라고도 하는데, 게이트, 어떤 출입문이요. 그래서 보면 이 밸브를 딱 닫으면 실린더에서 오일 탱크를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는 유압장치 보수와 점검 수리할 때 이걸 어떻게 할까요? 스톱으로 딱 멈춰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게이트 밸브라 하기도 하고 스탑 밸브라는데, 보통 유압장치의 보수와 점검, 수리할 때 이게 펌프를 멈추고 유압장치를 멈출 때 사용합니다. 자, 럽처 밸브예요. 럽처 밸브는 뭐냐? 자, 이거 가끔 이게 평가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험에. 그래서 오일이 실린더에 들어가는 지점이에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 오일이 어디로? 실린더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거예요, 럽처. 그러는데 압력배관의 압력배관이 파손됐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닫혀져 버려요. 그래서 카의 급격한 하강과 추락을 방지하는 밸브. 그래서 럽처 밸브는 뭐 0.3m/s를 더한 속도에서 작동해야 된다는데, 압력과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압력 배관이 파손됐을 때 이럴 때 사용되는 거 뭐요? 럽처 밸브, 일종의 압력 밸브가 되겠습니다. 실린더 앞에 설치하는. 자, 또 이제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필터가 있어요. 필터는 뭐를 거르는 기구죠. 어떤 기구일까요? 우리 보면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서 하는 게 필터. 보통 펌프의 흡입구나 배관 중간중간 좀 설치해서 어떻게 될까? 그 기름 작동유가 어떻게 뭐 이물질을 껴서 이러거나, 또는 이제 우리 마모분해 쇳가루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검출돼요. 우리 자동차도 보면 엔진 오일 갈 때 보면 어떨까요? 시커하고 막 그렇지만 보면 쇳가루도 참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엔진에 그렇게 피스톤이 기계기구가 마모되는 그러면서 발생한 쇳가루들이 엔진 오일에 씻겨서 내려와서 거기 엔진 오일 통 바닥에 모이잖아요. 그렇듯이 쇳가루나 또 어떤 뭐가 다른 기구들이 또 뭐 거기에 뭐 패킹 같은 고무도 있을 수 있고 합성섬유 재질도 있고 이런 것들 마모된 어떤 가루나 이런 것들이 그 이물질들 하면 어떻게 기름의 순수한 성질을 발휘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이물질 들어가는 거 방지하고, 또 이것들이 들어가서 막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사일렌서. 말 그대로 사일렌서입니다. 사일렌스, 우리 조용하다는 그런 뜻이죠. 뭘까요? 압력과 맥동을 흡수해서 자동차의 머플러처럼, 자동차도 보면 자동차
배기구 바르면 큰 그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소리 뻥뻥뻥 하는 거를 그 안에 막 이렇게 격자 구조로 해서 뻥뻥뻥뻥뻥뻥 해서 붕 조용하게 나가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진동과 소음을 감소시키는 장치. 그래서 사일렌서. 사일렌서 은근히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일렌서. 근데 내용만 보시면 사일렌스. 우리 그리고 옛날에 사이먼과 가펑클의 노래도 있었죠. Sounds of Silence, Hello My Darkness, 뻔뻔해서 이렇게 노래도 있었는데 사일렌서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이너가 뭔가 본 거 보면 스트레이너 보면 실린더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는 필터예요. 어디로요? 실린더일 때는 스트레이너라 그럽니다. 그래서 펌프의 흡입축에 부착하는 것은 스트레이너라 그러고요. 또 이제 배관 중간에 부착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라인 필터라 그래요. 라인마다 하나씩 필터를 설치한다. 그래서 라인 필터를 하는데 펌프의 흡입축이나 그 다음에 실린더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는데 여기 특히 펌프의 흡입축에 설치해요. 이때는 스트레이너라 합니다. 다음 중 펌프의 흡입축에 부착하는 이물질 방지 필터는 무엇인가? 스트레이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우리 유압회로는 속도를 어떻게 제압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압 승강기는 유량 제어 밸브랑 속도 제어법을 이용해서 속도를 좀 제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유량 제어 밸브를 의한 속도 제어는 우리 대표적인 미터인 회로가 있어요. 미터인. 그러니까 뭔가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미터인. 그래서 유량 제어 밸브를 주회로에 부착해서 유량을 직접적으로 미터인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니까 좀 정확하게 제어가 가능해요. 그렇죠? 정확한 제어가 가능하고 여분의 오일이 탱크로 되돌려서 보내서 하다 보니까 다시 되돌려다 보니까 다시 끌어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좀 낮을 수는 있어요. 정확하지 몰라도. 비어있는 건 없이 다 차있는 유압을. 근데 크게 돌려야 되니까 그 크게 돌리는 에너지를 전부 다 또 펌프를 돌리는 모터에 의해서 에너지를 하니까 효율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터인은 정확한 제어는 가능하지만, 또 에너지 효율이 좀 낮다. 그러면 이거를 좀 보상하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블리드 오프 방식을 좀 사용해요. 블리드는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상처가 좀 나면 피가 좀 우리 몸에 돌지만 피가 돌고 있지만 동맥 정맥을 통해서 근데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골로 또 피가 빠져. 그렇죠? 그래서 조금 흘려내버린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량 제어 밸브를 주회로에서 바이패스로 분기시켜. 바이패스는 주회로가 있으면 요거를 조금 우회해서 빼낼 수 있는 그런 바이패스를 분기시켜서 삽입시키면 어때요? 효율은 높아져요. 효율이 높아지는데 아무래도 압력이 조금씩 옆으로 세니까 100을 힘을 준 거니까 다 100으로 안 가고 좀 막 90, 80 가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저기 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힘을 100만큼 주고 딱 보냈는데 바이패스를 통해서 한 90 전달되면 어떻게 제어가 정확하게 않고 조금 더 늦은 속도, 조금 더 부정확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돼서 제어가 곤란하다. 그리고 실린더에 공급되는 유량의 일부가 유량 제어 밸브를 통해서 어디로 돌려? 탱크로 보내지는데 얼마만큼요? 전부 다 아니라 유량의 일부, 그러니까 일부분만 바이패스를 통해서 간다. 그래서 바이패스, 그래서 블리드 오브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잠깐 그림을 한 장 볼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미터인 회로인데요. 미터인. 보면 유량을 제어하는 밸브가 이렇게 지금 우리 펌프 보실까요? 펌프가 여기 있으면 이제 펌프가 이제 뭐 탱크를 통해서 무탱크는 아니고 이렇게 뽑아주는데 여기는 이제 통제해서 컨트롤해주는 안전 밸브가 있고 요게 이제 실린더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면 가는 길에 어떻게 미터인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쵸? 밸브가 여기 주 배관에 그래서 미터인은 이렇게 유량 제어 밸브가 바로 연결돼 있고 그럼 바이패스 블리드 오프 방식은 어떻게 된다 볼까요? 그럼 펌프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이제 탱크로부터 이렇게 오는 압력이 이렇게 실린더로 가는데 보면 이 제어를 컨트롤하는 거가 바이패스 옆으로 이렇게 뽑아져서 그거를 이렇게 제어한다는 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약간 옆으로 주 밸브 라인에서 옆으로 빠져나와 있어요. 이게 블리드 오프입니다.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아무래도 효율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자, 속도 제어법입니다. 이제 우리 속도 제어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동기 모터를 사용해서 펌프도 모터를 사용해서 돌아가니까 힘을 발생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버터 제어가 가능한 거예요.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방식. 그래서 보면 카의 상승 속도에 상응하는 오일의 토출량과 압력을 얻기 위해서 펌프의 회전수를 가변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도 이제 모터가 주 동력원이 되니까. 그리고 또 유량 제어 밸브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펌프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펌프를 똑같이 놓는다면 이제는 유량 제어 밸브를 통해서 뭐 조금 갔다가 조금 덜 갔다가 이렇게 또는 많이 열면 많이 가고 조금만 열면 조금만 가고 이렇게 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만 상식적으로 봐도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잠깐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기계실을 승강로와 떨어뜨려서 설치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소비 전력이 전력 방식이 승강기보다 적었어요. 소비 전력이 적었나요? 좀 볼까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적재량이 크고 승강 행정기계 짧은 경우에 승강 행정이 이렇게 길지 않은 경우는 바로바로 통제하는 게 좋았죠. 4번, 승강로 상부에 별도의 기계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상부에 막 이렇게 밸브 있고 그러진 않죠. 안 비어있죠. 그럼 뭐고? 2번, 우리 소비 전력이 어디야? 좀 많이 걸렸어요. 왜 그럴까요? 모터를 직접 돌려서 끈을 끌고 막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유압을 발생시켜서 토출하는 압력을 우리 작동률을 보내고 하니까 소비 전력이 사실은 좀 많이 소모가 되겠죠. 그렇게. 자, 다음 중 비상장치가 필요 없는 유압식 엘리베이터. 비상정지 장치 필요 없는 거. 어떤 거예요? 바로 그 기구가 뭐죠? 칼을 뒤에서 딱 받치고 있을 때 움직이는 장치가 팔을. 그게 뭐였죠? 집접식. 그쵸? 집접식 유압 방식이었잖아요. 집접식 유압 방식. 사실은 팬더그래프식도 어느 일정 장에서는 유압식 뭐라 그러죠? 그 비상장치가 필요 없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하나를 고른다면 유압식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압식, 직접 유압식 방식입니다. 다음 중 유압 파워 유닛과 어떤 파워를 만들어내는 그런 유닛, 펌프 구조가 되겠죠. 그거와 실린더 사이에 설치해서 오일이 역류하는 걸 막는데요. 역류하는 거 막는데요. 뭐였죠? 그리고 보수와 점검할 때 뭐 한다? 끈다 그랬잖아요. 스탑 시킨다 그랬죠. 그쵸? 역류하는 거랑 어떻게? 보수와 점검할 때. 그렇죠? 뭐 한다 그래? 스톱 시키고 한다 그랬죠? 우리 기계식 출입한다고 할 때 그런 똑같이 뭐야? 스톱 밸브. 우리 스톱 밸브였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보수 점검 키워드로 외워가면서 하자면 비슷비슷한 거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 여기까지 유압식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승강기의 다른 부분, 다른 승강기 영역도 좀 알아볼게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